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안녕하세요. 요즘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건강식품이나 이너뷰티에 엄청난 관심이 높은 상태인데 저도 굉장히 많은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건강식품을 안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건강식품을 꼭 우리가 챙겨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피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속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사실 피부도 따라오게 되고요. 내 몸이 건강하면 피부도 사실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게 당연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속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일단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리고 이 아건강 시기를 거쳐서 질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질병에 걸렸을 땐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건강 시기를 방치하게 되면 질병으로 가고 이 질병을 거쳐서 죽게 되는데 그 질병의 원인을 봤더니 10%가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활성산소,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독소라고 하죠. 이 90%의 원인이 독소라고 해요. 이 사망 순위를 봤더니 첫 번째가 암, 그리고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이라는 거거든요. 심근경색, 뇌경색은요 혈관이 딱딱해져서 굳어진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가 암으로 죽거나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죽거나 라거든요. 그럼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혈관 관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건강 시기를 한번 볼게요. 아건강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아건강은요 우리가 병원을 가던 현대의학에서는 이 아건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질병이 걸리기 전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뭔가 내 몸에 신호가 와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뭔가 쑤시고 뭔가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막상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치만 내 몸에 신호는 오고 있고 그렇다고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아건강 시기에 노출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아건강 시기를 거쳐서 이걸 방치했을 때 결국 질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아건강 시기에 노출이 됐을까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식습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자꾸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아건강 시기에 노출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건강의 가장 큰 원인은요. 첫 번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우리의 모든 증상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이 원인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은 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현대인들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네 번째는 영양 결핍,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 그리고 환경적 요인, 기생충 이렇게 우리는 아건강 시기에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있나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왜 막상 관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특히나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시고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자기 관리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는요 6번과 7번이에요. 왜냐면 6번과 7번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환경적 요인에서 우리 미세먼지가 있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예방할 수가 없어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초미세하기 때문에 내 모공보다 작은 그 미세먼지가 내 몸속으로 침투가 돼서 혈관을 뚫고 뇌로 가거나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스턴트나 밖에서 음식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식품 첨가물
중금속, 납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요즘 테이크아웃이 발달이 되면서 플라스틱 사용,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처음에 내가 어렸을 때 면역이 강할 때는 해독 능력이 그래도 괜찮아지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이 독소들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7번 기생충이에요. 사실 우리는 구충제를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꼭 드셔줘야 되는데 기생충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간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기생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와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악건강에 노출되는 그 원인은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흘러 넘어가서 이걸 쭉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원인 때문에 질병까지 걸린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나를 지배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계라는 신경계가 있어요. 이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감신경을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흥분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뭔가 항상 심장박동이 뛰고 뭔가 그런 격한 상태를 나타낼 때 교감신경이 발달되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내가 뭔가 평온하고 릴렉스하고 마음이 뭔가 편안할 때 그때 이 부교감신경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뭔가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대부분 직장생활하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늘 긴장 상태고 그러면 우리는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월등히 발달하다 보니 내 몸속에서는 계속 심장박동이 뛰고 그리고 그 몸속에서는 스트레스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오장육부들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장기의 소화 그리고 흡수, 배설,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오장육부들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틀어지다 보니까 내 몸속에 몸을 해독해주는 해독 능력까지 떨어지게 돼요. 내 몸속에 해독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간이 해주고 있죠. 이 간이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처음에는 잘 배출해주고 해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악건강 시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내 몸속에 자꾸 독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간이 어느 정도는 해주다가 점점 어떨까요? 레벨 게이지가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80%, 70%, 60% 점점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간이 해독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결국 혈관이 탁해지게 되고 혈관이 탁해졌다는 거는 혈액, 피가 더러워졌다는 건데 그 결국 더러운 피 안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끼게 되죠. 결국 피가 산화가 됐다는 건데 그럼 그 더러운 피 산화된 피가 온몸을 돌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몸속에 계속 더러운 피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혈관을 또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는 또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는 거죠.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는 이유는요, 이 칼슘이 우리 몸속에 청소를 해주고 그 피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칼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뼈 입장에서는 칼슘은 계속 유실이 되고 있고 또 혈관 입장에서는 그 혈관 피를 청소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이제 다시 뼈로 돌아가지 못하고 혈관 속에 다시 또 침착되어서 굳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남은 찌꺼기가 칼슘들이 모아서 굳어진 걸 석회라고 하는데 그 석회는 또 다른 염증을 만들어내면서 내 몸속에 또 결국은 어디선가 막히게 되고 결국 혈관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악건강 시기에 노출되어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굉장히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술, 담배 하지 않아도 심근경색, 협심증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봤던 이 악건강에 노출된 이 원인들을 가볍게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방치가 됐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내 몸속에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혈관성 질환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 산다 이것보다는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두 다리로 정말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려면요, 사실은 식습관, 생활 패턴, 이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치만 막상 내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강식품으로 대체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현대인들 중에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임금니 수라상처럼 20첩 밥상, 30첩 밥상 이렇게 뭔가 차려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혼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자취를 하다 보면은 대충 떼어 먹고, 그리고 뭐 장을 봐서 요리를 하기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충 떼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계속 오랫동안 영양 결핍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몸에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그리고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환경오염이 너무 오래 전부터 저희 지구가 환경오염이 됐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시금치를 한 달을 먹어도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어서 영양소가 많이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이 캡슐 하나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그리고 건강식품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 건강식품은 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어떤 건강식품이 좋은 건강식품인지 잘 알아보시고 셀렉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건강식품을 하나를 먹더라도요, 정말 잘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식품을 고르는 기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 몸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컨설팅을 받고 내 몸에 맞게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함부로 그냥 셀렉해서 드시지 마시고 내가 몸에 어떤 게 필요한지 반드시 컨설팅을 받고 드시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실 거죠? 구독해주세요. 안녕.